자, 지금부터 한반도 상황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귀국길은 이른바 섞어 쏘기식이죠.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기도 했고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을 해서 이탈하는 등 한반도 군사적 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있는데 뭐 케이블만 이제 연결 작업만 남았다라고 미국 전문가 주장이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던데 어떻습니까? 그 북한이 그런 그래서 군사적인 뭐 위협이랄까 도발을 할 때는 네.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나 그 미국의 현충일이 아마 제도적으로 5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입니다. 예. 오늘이죠. 메모리얼 데이. 예. 그래서 그런 날 핵실험 내지는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그런 선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렇게 케이블 연결만 남았다면 오늘 내일 사이에 하지 않겠나 하는 그 전망들이 벌써 미국에서 나오고 우리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뭐 그래야지, 그런 줄 알아야죠. 이게 대통령실이 앞서 북한이 핵 기폭 장치 작동 시험을 하는 것이 탐지됐다라고 하는데 핵 기폭 장치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뭐 소형화가 성공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건 소형화, 경량화를 전제로 해서 그 이제 기폭 장치가 작동이 되면 실제로 이제 불 속에다 넣고 이제 케이블 연결하면 터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번에 그 핵실험을 하는 폭탄의 크기가 소형화, 경량화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거는 작은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핵폭탄이 만들어진다는 의미고, 그렇게 되면은 400km, 6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에라도 실을 수 있다. 그러면 서울 평양이 지금 200km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양에서 부산까지가 또 600km밖에 안 됩니다. 딱 그러니까 요즘 순안공항에서 뭘 많이 쏘는데 순안이 바로 평양 그 외곽에 있거든요. 요즘 미사일 발사를 거기서 자주 하던데, 그렇게 되면은 한국이 사정권 내에 들어가는 전술 그 유도탄에다가 그걸 탑재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한테 위협이 되죠.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귀국할 때 3발 섞어서 쏘기도 하고, 만약 이번에 핵실험까지 한다 그러면 미국도 조금 난감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도 난감하죠. ICBM은 일단 대미용이에요. 그래서 대륙간 탄도탄 태평양을 건너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거리, 단거리를 한꺼번에 쏘았는데 이번에 그거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는 ICBM, 미국을 상대로 해서는 중거리, 남한을 상대로 해서는 단거리. 이렇게 쏘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일종의 갈라치기가 되는데 동시에 그것이 막 나가면 말이죠. 한미일이 아무리 긴밀하게 협력을 해도 내 거부터 막자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자기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때 우리가 그야말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받았다는 확장 억제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확장 억제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자, 이게 미국이 이럴 때 이 북한 입장에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사전 교감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뭐를 교감을 해요? 이게 지금 미국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쏠 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교감의 가능성 있을까요? 북한이? 그 사람들 그런 짓 안 해요.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뭐든지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북한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북한은 그 50년대 중반 중소분쟁 시절부터 중국 소련이 간섭하는 거를 물리치려고 나온 것이 주체 사상입니다. 그래서 요즘 필요할 때는 그들로 중국에서 지원도 받고 친서도 교환하고 그러지만
진짜 자기네들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북한의 이익이 되지만 중국한테 불리해지거나 러시아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한다.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럼요. 예. 예. 그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무섭다기보다는 그게 앞으로 우리가 대북 정책을 임한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대목입니다. 미국 그거 뭐 손잡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고 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의 행동을 자제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런 꿈은 꾸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좀 전에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핵에는 핵으로 요거 대응 방침 또 핵우산 이 얘기 지금 뉴스 보니까 백악관에서는 효과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백악관 예. 안보 NSC에 그러니까 동아시아하고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입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세미나에서 했던데 네. 한국이 자꾸 확장 억제를 요구하니까 예. 해주기는 했는데 확장 억제라는 것이 북한이 이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사전에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겁을 줘서 도발을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이제 확장 억제인데 북한이 거기에 겁을 먹고 행동을 안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예, 겁을 먹을 리가 없다 북한은. 그렇죠. 예. 자 지금 그러니까 북한을 막가파라고 욕하면서 예. 북한이 막가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사전에 억제식으로 억제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가당착이죠. 지금 그 말씀 좀 이어서 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CNN 인터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굴종 외교라고 좀 비판을 하면서 실패를 규정을 했는데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하고 다르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글쎄 다르게 하겠다는 얘기가 북한이 가령 핵을 쓰거나 미사일을 남쪽을 향해서 쏘거나 핵폭탄을 쏘면은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예. 우리는 핵이 없지 않습니까? 핵이 없죠 한반도에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예. 미사일은 있죠. 그러나 미사일을 쏘고 말고 하는 것은 결정권이 서글프게도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있지 않습니다. 전시작전 지휘권이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있잖아요. 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선제 타격 다 알아요. 선제 타격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제 타격도 못하고 예. 북한이 가령 일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것도 결정권은 주한미군 사령관 내지는 미국 대통령한테 있다 그래요. 더구나 확장 억제를 강력하게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미국이 알아서 결정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정책이 굴종적이었다, 무슨 끌려다니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세게 북한을 혼내줄 때는 혼내주고 겁줄 때는 겁주겠다 하는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이런 핵을 남한을 상대로 해서 핵무기를 쓰거나 미사일을 쓰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발본색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 터진 뒤에 뚝 터진 뒤에 맞고 다니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본색원하는 방법은 결국 협상밖에 없어요. 협상밖에 없을 것이다. 협상밖에 없죠.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대방을 달래가지고 회담에 나오도록 만들어야죠. 그 문재인 정부나 무슨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가 북한을 달랬다고 그러는데 북한이 사고를 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달랜 거예요. 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끌어낸 거죠. 그러려면 쌀도 주고 비료도 줘야죠.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겁만 준다고 해서 북한이 나쁜 짓을 안 할까?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만나야 된다는 건데 회담을 해야 된다는 건데 만나려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보자고 한다고 볼 것도 아닌 것 같고. 북한이 핵 협상에 나오는 조건을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자꾸 미북 간에 핵 협상하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북한한테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그 상황에서는 우리는 회담에 못 나간다. 회담을 하고 싶으면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행동부터 우선 중지를 하고 말하자면 그걸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좀 어려운 말로 썼는데 네. 한마디로 한미연합훈련 통해서 겁주지 말라는 거예요. 회담에 나오라면서 군사적으로 막 겁을 주면은 그건 도대체 뭐냐는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에 나오도록 만들려면 한미연합훈련 규모 같은 것을 확실하게 줄이든지 이래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번에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 때 축소 내지는 중지되어 왔던 한미연합훈련을 규모를 확대하기로 지금 합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금년 8월에 그 실시되는 초기의 한미연합훈련이 한 상당히 크게 굉장히 크게 전개가 될 것 같은데 네. 야유 기동 훈련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북한이 막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축소. 거의 발악적으로 도발을 할 겁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럴 때 미국이 그러면 북한이 하는 만큼 여기서 세게 미국이 북한을 때려줄 것인가? 지금 중국과도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죠, 미국이. 그렇죠.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러시아하고도 러시아. 좀 힘겨루기 하고 있잖아요. 예. 미국의 힘이 분산될 일을 갖다 와서 보내주겠습니까? 과거에도 북한이 대남 도발을 했을 때 한 대 맞고 끝내라고 했던 적이 많습니다. 네.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달 3일에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 이때 좀 좋은 메시지,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북핵 수석 대표가 뭐 한미일 어디서 뭐 도쿄에서 만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 뭐 수석 대표가 됐건 뭐 그 이외에 뭐 저 차관급이 됐건 또는 정상이 만나건 결국 북한이 만약 일을 저지르면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이상의 그 이상의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일 벌어지면은 우리 바로 전화해서 대책 세웁시다. 확장 억제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일본도 확장 억제에 끌어들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 일본의 한반도 문제에 관여는 이런 심각한 문제죠. 네. 자유자가 한반도에 상륙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대로 지금 7차 핵실험까지 이제 이번 주나 조만간에 감행을 한다면 사실 심각해지기도 할 것 같은데 북한이 종국적으로 미국한테 원하는 내용은 한미 훈련 줄이는 거 뭐 등등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고 그거 처리를 해달라. 요구를 하는데 이제 그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해달라는 거고, 예. 그다음에 핵 문제를 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싶으면 북한의 선 비핵화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반대 급부를 정확하게 단계별로 아니면 동시 행동으로 달라 이거예요. 북한이 핵단지를 폐기하면은 예. 가령 수교 협상을 개시해주거나 평화협정으로 가는 협상을 시작해주거나 그러니까 비핵화, 북미 수교, 평화협정 이 세 트랙이 삼위일체로 움직이도록 보장을 해주면은 우리는 미국과 협상에 나가겠다 이거야. 그때 한국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또 그 북미 간에 결정하자 이거죠. 우리는 지금 뭐 큰 소리를 치지만 네. 핵 문제에 관한 북한은 한국이 결정권이 없으니까 미국하고만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 얘기도 좀 하면 코로나 상황이 개선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봤을 때 우리 뭐 백신 지원 이런 거 안 받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10만 명 미만으로 뭐 그 발열자가 예.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라 그쪽은 발열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려갔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늘어났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평양을 완전히 봉쇄했었는데 평양 봉쇄가 풀린 것 같다는 것이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의 얘기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금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뭐 그 미국이나 한국이 주겠다는 백신을 받으면서 네. 받아가지고 약간의 그 협상에서 꿀리고 들어가는 도움 받으면 아무래도 좀 꿀리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큰 소리 못 치죠.
그래서 그 백신 제한 주겠다는 제안은 미국도 했고 우리도 했는데 아직 답이 없는 거 보면은 백신 제공을 통한 협상 분위기 조성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일본에서 쿼드 회담 진행할 때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거 뭐 일부러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뭐 통상적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한국을 좀 겨냥했다라고 무력 시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 겨냥이라기보다는 네. 쿼드가 됐건 인도 태평양이 됐건 이제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이 지금 노골적으로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말을 꺼내기 시작한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것도 결국은 그 타겟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기술을 갖다 와서 완전히 말하면 박살내겠다는 건데 네, 예. 기술 동맹.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기술 동맹으로 중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이 IPEF의 목적인데 그렇죠. 이런 거 하는 걸 보고 중국이나 러시아로서는 이제 지금은 일단 중국이지만은 곧 그것이 러시아로까지 확장이 될 거다. 특히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한미일 동맹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중국, 러시아는 볼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한미일 동맹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북한 상대가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압박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할 거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인이 바로 이번에 카디즈 출몰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것도 문제. 러시아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중일이 뭉치면은 북중러가 단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좋은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CNN 방송에서 뭐 굴종의 시대는 뭐 지났다고 그러든가 뭐 굴종 오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북한을 달래서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굴종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참 좀 생각이 좀 짧다고 그럴까? 압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압박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93년에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30년 가까이 압박을 했다가 회유했다가 압박을 했다 하면서 북핵 문제가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우리 정권이 바뀌고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은 압박에서 회유에서 압박으로 왔다 갔다 한 바람에 북핵 능력은 오히려 고도화됐는데 결과적으로 이동환성 있게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는 전략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 중에 전쟁 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세현 전 장관과 말씀 나눴습니다.